화이자의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처음으로 FDA의 승인을 받아 수요일 내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11월 미 기존주택 판매는 전달보다 1.9% 늘어났으며 올 들어 가장 빠르게 팔렸고 집값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집값이 폭등해 향후 주택시장 전망도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내년 주택 구입은 괜찮을지 알아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1월 초 새로운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찰스로 버지니아 전 주지사 부부의 자택이 화재로 전소되고 부부는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에서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처음으로 FDA의 승인을 받아 수요일 내 사용할 수 있게 돼 코로나 사태를 일대 전환시킬 게임 체인저가 될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화이자의 먹는 알약 치료제인 팩스로비드는 오미크론 변이까지 포함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초기에 복용하면 중증 발병과 사망 위험을 89%나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말연시에 오미크론의 급속 확산으로 5차 확산마저 우려되는 시기에 미국에선 최초의 먹는 치료제가 FDA 긴급 승인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2022년 새해 팬데믹을 엔데믹으로 바꿔놓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FDA는 22일 화이자가 개발한 먹는 코로나 치료제 팩스로비드의 긴급 사용을 전격 승인했습니다. FDA는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초기에 12세 이상이면서 비만과 당뇨 등 건강에 취약한 경우에는 모두 복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 치료제 팩스로비드는 수일 내에 오미크론을 포함한 코로나 감염 환자들에게 초기에 사용하게 될 것으로 당국은 밝혔습니다. 화이자사는 팩스로비드에 대한 임상 실험 결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된 초기 사흘 안에 복용할 경우 중증 발병과 사망 위험을 89%나 줄여주고 5일 안에 복용하면 88%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화이자는 2,246명의 자원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에서 팩스로비드를 복용한 코로나 감염자들은 28일 동안 사망자는 한 명도 없었고 입원한 비율도 0.7%에 불과했다고 제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미 53억 달러를 지불하고 연말연시에 1,000만 코스, 즉 복용분을 인도받기로 선 주문해놓고 미국민들에게 무료 배포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화이자는 2022년 한 해 8천만 코스 복용분을 생산해 미국은 물론 선주문하고 있는 세계 100여 개국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화이자의 먹는 알약 치료제는 코로나에 감염된 초기 사흘이나 5일 안에 1회 150mg짜리 팩스로비드 2정과 리토나비르 100ml 한 정을 함께 복용하게 됩니다. 하루에 2번 5일간 복용하는 30정을 한 코스 복용분으로 정하고 있는데 한 코스에 $530로 책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에는 부스터 접종 시 돌파 감염까지 피하진 못해도 중증 사망 위험은 현저히 막아주고 감염됐더라도 집에서 자가검사해 알약 치료제를 복용하게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팬데믹에서 독감과도 같은 엔데믹으로 바꿔놓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에선 11월에도 사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올 들어 가장 빠르게 팔리고 집값도 계속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월 기존 주택 판매는 전달보다 1.9% 늘어났으며 올 들어 가장 빠르게 팔렸고 주택 중간 가격은 1년 전에 비해 13.9%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은 여전히 사려는 사람들이 팔려는 사람들보다 많은 셀러스 마켓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나오기 무섭게 팔리면서 기존 주택 판매는 11월에 판매량이 늘었을 뿐 아니라 올 들어 가장 빠르게 팔렸고 집값도 오른 것으로 전미부동산협회가 밝혔습니다. 주택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존 주택 판매는 11월에 전달에 비해 1.9% 더 늘어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선 2% 낮은 수준이지만 올 들어 11개월 동안 10% 증가한 것입니다. 11월에 판매된 기존 주택들은 111만 채이고 이를 연율로 환산하면 646만 채가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11월에 기존 주택이 최종 판매되는 데 걸린 기간은 2달로 올 들어 가장 빠르게 팔린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주택 공급이 딸리다 보니 주택 가격은 11월에도 중위가격이 35만 3,900달러로 전년에 비해 13.9%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20%에서 다소 주춤해진 것이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면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11월 주택 판매를 지역별로 보면 동북부는 거의 변함이 없었던 반면 중서부는 0.7%, 서부는 2.3%, 남부는 2.9% 증가했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에서는 밀레니얼 세대들이 대거 내 집 마련에 나서고 있고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몇 달 후면 대폭 오른다는 예상이 나오면서 여전히 셀러스 마켓이 더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1981년부터 1996년생 사이인 밀레니얼 세대는 미국에서 7,226만 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최근 주택 구입자 중에서 과반을 넘는 51%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프레디맥에 따르면 2020년 말 현재 미국에서 내 집을 마련하려는 수요에 비해 주택 공급이 380만 채나 부족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주택 모기지 이자율은 30년 고정의 경우 3.22%를 기록하고 있으나 2022년 봄부터 기준 금리 인상이 예고되면서 직접 연관이 없는 모기지 이자율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올해 주택값 폭등은 가장 많이 들었던 소식 중 하나였을 겁니다. 오를 만큼 오른 데다 연준이 금리 인상 계획까지 발표한 만큼 이제 하락세로 돌아설 거란 전망과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고 금리 상승도 제한적이라 더 오를 여력이 남아있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집을 사도 괜찮은 건지 박남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올해 미국의 주택값은 전국 평균 20%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부동산 시장에선 보기 힘든 호황기였습니다. 단기간에 갑작스런 상승기를 겪은 만큼 향후 전망에 대한 의견도 엇갈립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향후 3년간 8번의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주택시장에도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정보지 내집장만 발행인 승경호 대표는 금리 인상이 이미 예고돼 있었던 만큼 감지된 큰 변화는 아직 없다면서도 주택시장 분위기는 하루아침에도 반전될 수 있다 밝혔습니다. 매물이 지금 부족 현상인 거 다 맞고 다 맞는 말인데 지금은 딱 50대 50 같아요. 어떤 얘기냐면은 그래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더 많을 것이고 저같이 이 문제가 이제 드디어 보이는구나 하는. 승경호 대표는 또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는 전형적인 봄 성수기로 시장도 괜찮을 것으로 보이지만 하반기 시장은 불확실하다며 지금은 팔 때이지 살 때는 아니라 생각한다 소신을 밝혔습니다. 이제 봄 마켓은 조금 괜찮을 것 같다는 건데 그때 감히 움직여야 되냐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굳이 이자 올라가니까 오르기 전에 사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날라올 커다란 화살이 과연 지금 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이런 가운데 미국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내년에도 집값이 16% 폭등할 거란 전망을 내놔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의 근거는 공급 부족입니다. 2009년에서 2019년까지 10년간 공급은 50만에서 120만 가구로 절대 공급 자체가 줄었습니다. 리먼 쇼크로 인해 집값이 폭락하자 건설사들이 신규 주택 공급에 적극 나서지 않은 결과입니다. 부동산 전문 업체들은 집값이 더 상승할 여력이 있는지는 불확실하지만 급격히 하락할 이유도 없다 말합니다. 공급 부족뿐 아니라 금리 상승도 제한적일 거라는 겁니다. 물가 상승으로 테이퍼링과 금리 상승은 불가피하지만 경제가 아직 회복하지 않은 만큼 금리의 큰 폭 상승은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반면 소폭 하락을 점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오름세를 지속하다가 하반기에는 하락할 거란 전망입니다. 역시 금리 때문이라는 건데 이렇듯 금리 하나를 두고도 상승과 하락이라는 반대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모기지은행연합회는 30년 평균 고정 모기지 금리는 2022년 3분기까지 3.7%, 2022년 말에는 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에 갑작스런 폭락이 오려면 금리 급등과 함께 공급 과잉이 동시에 발생해야 한다며 물가 상승으로 집을 짓는 원가 자체가 비싸진 만큼 단기간에 급격한 하락은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척 슈머 상원 대표 등 민주당 최고 지도부는 조 맨신 상원의원과의 대화를 지속해 새해 초에 새로운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 맨신 상원의원의 요구대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가지수를 대폭 축소하는 대신 단기가 아닌 장기 예산을 적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민주당은 조 맨신 상원의원의 반대로 좌초 위기에 빠진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을 새 벽도 새 법안으로 다시 모색할 것으로 강조하며 포기는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조 맨신 상원의원과 다시 합의할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완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낙관했습니다. 백악관의 젠 사키 대변인은 대통령과 맨신 상원의원이 전화통화 등으로 대화를 계속하고 있으며 민주당 의원들도 새로운 논의를 시작했다면서 1월 초에는 새로운 길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진영은 연말연시에는 스태프들 간 의견을 교환하고 지도부 회동에서 새로운 방안을 결정해 연방의회가 다시 문을 여는 새해 1월 11일 전후에 척 슈머 상원대표가 새 방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바이든 백악관과 민주당 진영에서는 조 맨신 상원의원이 요구한 대로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에 담겨있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가지수를 줄이되 단기간인 장기 예산을 배정하는 등 대폭 개편하는 방안을 중점 논의하기 시작한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조 맨신 상원의원은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표하기 직전까지 백악관에 총규모 1조 7,500억 달러까지 찬성할 수 있으나 사회복지 프로그램 가지수를 줄이는 대신에 단기간인 장기 예산안을 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미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조 맨신 상원의원은 특히 최우선 순위로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에너지 전환, ACA 오바마케어 정부 보조, 3세와 4세 프리스쿨 무상교육 등 3가지에 초점을 맞춰 10년 예산을 배정하자고 제시한 것으로 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조 맨신 상원의원은 부양자녀 현금 지원을 1년 더 연장한다는 방안에 대해 추가 연장이 불가피해져 1년 1,850억 달러만 배정한 것은 속임수 숫자 게임이라며 10년간 1조 6천억 달러 드는 이 방안을 일단 제외시켜 백악관과 진보파들의 거센 반발을 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맨신 상원의원은 부양자녀 현금 지원에 반대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말연시 새로운 협상에서는 부양자녀 현금 지원을 유지할 경우 적어도 4년 더 연장하되 국가유급휴가제 도입, 홈케어 확충 등 다른 복지 프로그램을 아예 제외하는 방안을 놓고 새로운 기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 버지니아의 주지사와 연방 상원의원을 지낸 찰스 롭 전 주지사와 부인이자 린든 B 존슨 대통령의 맏딸인 린다 여사가 살고 있는 맥클린 자택이 심야에 불이 나는 바람에 집이 전소됐습니다. 롭 전 주지사 부부는 화상을 입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가족들과 전직 참모들이 전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지니아의 대표적인 부촌인 맥클린에 있는 대저택에서 화요일 밤 11시 30분쯤 큰 불이 나 저택을 전소시켰습니다. 화마에 휩싸여 전소된 대저택은 맥클린 지역의 123번 도로인 체인지 브릿지 로드상에 있습니다. 불이 난 대저택의 주인은 버지니아 주지사와 연방 상원의원을 지낸 찰스 롭 전 주지사였습니다. 그의 부인 린다 롭 여사는 린든 베인스 존슨 대통령의 맏딸입니다. 카운티에 세금을 내는데 적용되는 공시지가로도 340만 달러이고 시가를 훨씬 웃도는 대저택에 불이 나자 소방차와 소방대원들이 즉각 출동했으나 1층에서 시작된 불길을 1차로 잡았다가 2차로 지붕 위쪽에서 되살아나는 등 진화 작업에 애를 먹으며 대저택이 모두 타버렸습니다. 집안에 있던 찰스 롭 전 주지사는 심한 화상을 입었고 부인 린다 여사는 연기를 많이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찰스 롭 전 주지사와 린다 롭 여사는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현직 버지니아 주지사인 랠프 놀담 주지사도 성명을 발표하고 가족들이 롭 전 주지사와 린다 전 퍼스트레이디가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찰스 롭 전 주지사와 린다 여사의 세 딸은 화재 발생 직후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인 소방대원들과 병원 의료진에게 깊은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페어팩스 소방당국과 경찰은 화재 현장을 감식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원인을 밝혀내기까지는 수일 또는 수주일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찰스 롭 전 주지사는 1982년부터 1986년까지 버지니아 주지사를 역임한 후 1989년부터 2001년까지는 버지니아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을 지냈습니다. 또한 롭 전 주지사는 린든 베인스 존슨 대통령의 맏딸인 린다 여사와 결혼해
대통령의 사위로도 유명세를 탄 바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